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예상 밖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달걀 등 식료품과 가솔린, 주거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에게 이자율을 내리라고 압박하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예상되는 이자율 인하는 한 번만 확실할 뿐입니다. 주식시장 값 내려가고 채권값 올라갑니다. 포드 자동차 CEO는 철강 관세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구멍이 뚫렸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카콜라사는 알루미늄 관세 때문에 분해하는데 500년도 더 걸리는 플라스틱 병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실세 2명인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업무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처는 투명하게 개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 지원을 해온 USAID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등 증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처를 더욱 공식화하고 더 큰 힘을 실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4명이 나가야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포함된 행정명령입니다. 두 사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법을 어기고 국제개발처 감찰관을 또 해고했고 교육부는 거의 10억 달러 삭감 통지를 받았으며 연방재해청도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없어도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위법입니다. 신임 국방장관은 일론 머스크의 대대적인 국방부 삭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잡지 니케이 아시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중단 결정은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과 장소 등의 철자를 안내하는 AP통신이 백악관 취재를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구글과 달리 멕시코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만으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AP는 트럼프 주장을 주장으로서 인정은 하지만 400년 넘게 공인된 멕시코만을 유지하는 입장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배라고 강조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구금하고 있던 시민을 석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풀려난 미국인은 전에는 외교관이었고 현 교사였었던 마크 포겔 씨로 그는 러시아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갖고 있다가 러시아에서 체포돼서 3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덴마크가 사들이자는 청원 캠페인을 하는데 반응이 뜨겁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연방에서 장관들을 인준하는 그에 따른 이제 투표들이 오늘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것은 당분간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가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시장에 가면 돈을 많이 써야지 된다는 일이기도 하고 미국의 정책 입안 그리고 이제 큰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1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은 이제 3% 상승을 하면서 원래 전문가들은 12월 달 2.9% 여기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거죠. 또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3%는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3% 올라갔다는 거고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예상하기는 한 0.3%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0.5% 로이터가 많은 그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봐서 예상치를 잡았던 것을 둘 다 한 달로도 1년으로도 넘어선 겁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조류 독감 때문에 달걀 값이 올랐다 하는 것은 짐작을 하실 테고요. 한 달 사이에 15.2%가 올랐고 1년으로 보면은 53%가 올랐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식료품비가 0.4%, 주거비용이 0.4% 올라서 주거비용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전체 증가의 인플레이션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값도 1.1%, 가솔린 값도 1.8%가 올랐습니다. 새로운 차 값은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중고 자동차와 트럭은 1년 전에 비해서 2.2% 가격이 상승했고요. 자동차 보험은 한 달 사이에 2%가 상승했네요. 그래서 연간 증가율이 11.8%. 자동차 보험만 올랐습니까? 우리 지금 주택보험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것도 더 올라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전반적인 물가가 이 정도 올랐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핵심 물가 지수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많이 보죠. 변동이 막 심한 가솔린이라 아니면 식료품 값을 제외하고도 그것도 12월 달에는 3.2%였는데 1월 달에는 3.3%로 상승했고요. 한 달 사이에도 0.4%가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 사이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는 겁니다. 1년 전보다 변동성이 심한 거 빼고도 3.3%, 한 달 전보다는 0.4%.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이에 봉급 올랐습니까?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럼 임금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뭐 아주 직접적으로 딱 그 감이 오는데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고가 됩니다. 그건 또 이제 이자율과 연관이 되고요. 따라서 이번에 1월 달에 12월 달보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물건값이 더 올라갔네 하는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는 것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훨씬 높였죠. 주식, 국채시장 전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원래도 올해 한 연방준비제도가 한 차례는 분명히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한 차례가 기본적으로는 9월 달 정도 그리고 이제 상황 봐가면서 연말에도 한 번 정도 더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40%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서 그 정도는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 disinflation 물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 물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 하는 게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보도를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단순하지는 않지만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많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CNBC 이 두 개 매체의 보도를 혼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데이터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전문가들이 하게 된 거고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자율을 연방준비제도가 내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데이터를 보고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 번 아니라 어쩌면 한 번도 이자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한인타운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한인타운이 요즘에 어려운 건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법 체류자 체포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고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같은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어려운 지역이 특히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도 많이 변했을 것 같긴 한데 주식시장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그리고 국채 2년 만기가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한 2시간쯤 전에 보니까 0.06% 정도는 상승을 해서 4.35% 플러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S&P 500, 나스닥 다 1% 이상씩 내려갔어요. 달러도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연준 의장 의회에 좀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가장 최근에 그대로 연준금리를 둬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죠. 또 한 번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낮춰야지 된다. 낮추려면 근데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지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자율을 낮출 수는 없죠. 대통령은 이자율을 낮춰서 사람들이 돈 많이 뭐 이렇게 빌려서 경제에 또 다시 쓰기를 원하지만 연방준비제도로서는 또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는 CPI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시 과열될 수도 있어 하는 우려까지 지금 조금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민 단속 강화, 대규모 세금 감면은 아직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세금 감면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많이 다른 데서 줄이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줄이기가 끝나지 않았고 계속 하려고 하면은 연방 법원에서 걸리고 또 걸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MMO에서 아직 뭐 내놓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새로운 인플레이션 상승. 오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다 하는 걱정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그 자산 운용 그쪽 분야를 맡고 있는 위트니 왓슨 이분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단단하다. 그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언젠가부터는 고용 시장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신중한 더욱 그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신중한 접근 방식을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분간은 이제 지켜보겠다는 모두. 그 당분간이 9월 달까지는 사람들이 간다고 예상을 했지만 그때도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관세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관세가 맥주값도 당연히 이제 25% 그대로 하면 오를 테고 캔푸드 저는 며칠 전에 시장 가서 캔푸드 번데기 이런 거 세일해서 샀어요. 골뱅이 또 사고요. 소프트 드링크, 자동차 그리고 철광과 알루미늄의 이제 모든 국가에서 오는 것이라고 현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개별적으로 거래해서 바꿀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건설 자재, 건축 자재 같은 것, 가전 제품 전부 뭐 주택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알루미늄과 철광 관세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포드 자동차의 CEO인 짐 팔리가 오늘 그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자동차 업계는 완전히 구멍을 낼 정도다. 그냥 뻥 뚫어버릴 수도 있다. 비용도 비용이고 철강 그 비용도 비용이고 게다 대고 혼란까지. 왜냐하면 철강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얼만큼이 들어가는데 게다 대고 이것들이 부품이 캐나다, 멕시코에서 왔다 갔다 몇 번씩 뭐 7번씩이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중에 뭐 조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세에도 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이게 지속되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중국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동차 업계가 전기 자동차 쪽으로 돌면서 그리고 중국의 업계가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를 같이 생산을 한다던가 이래서 아직 미국에는 관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값도 엄청 비싸고요. 관세 때문에. 유럽 쪽으로는 미국 자동차가 수출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전기 자동차 중국과의 대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중국과 우리가 그 같은 경쟁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아니 이렇게 국내에서 또다시 철강 관세 폭탄을 맞을 줄 몰랐다. 우리 너무 힘들다. 자동차 업계가 중국과 싸우려면은 이 제조 비용을 낮춰야지 되는데 지금 더욱 어렵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인플레이션에 또 얹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갈 물건 값이 큰 덩치 큰 자동차 같은 것이 싸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료품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25% 보복하는데 그거 이제 특별히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어떤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이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가 되죠.
물가 상승률이요. 불법 체류자 체포한다고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시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한 불법 체류자의 체포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많은 대도시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력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또 세금도 내잖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이민자들이 워낙 많고 오늘 아침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강채은 기자, 새 기자 리포트 아주 잘하죠. 리포트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법 체류자 단속 때문에 자바 시장 엄청나게 떨고 있고 특히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난번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합법 신분을 많이 고용을 하지만 작은 데는 그러자니 왜 불법 체류자를 고용을 하겠습니까? 돈을 조금 주려고. 돈을 조금 주면 업주만 돈이 절약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그 옷이 자바에서 만든 무엇인가가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곳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볼 것이다. 또 하나 웨스턴 도마칼국수 저도 자주 갑니다. 그 사장님 주인이 굉장히 푸짐하게 음식을 주시잖아요. 맛있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강채은 기자가. 요즘 한국 분들도 너무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불법 체류자 처음부터 범법을 하려고 범법한 사람들도 있지만 비자가 만료됐다던가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겠다고 하고 부모 없이 살게 할 수 없고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사연에 그게 막 껍질이 점점 쌓이는 게 불법 체류자의 부분적인 어떤 그 퍼센티지의 분들은 그럴 겁니다. 뭐 당연히 다른 인종의 불법 체류자들도 안 오고 매상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LA 산불을 이제 다 진화는 이제 돼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데도 그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이 일합니다. 건축업계가 농업업계와 함께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다 또다시 복구하고 새로운 집을 짓고 하는데도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정규적인 그 데이터 상으로만도 LA 카운티의 7% 정도가 불법 체류자면 1,000만 명 가운데서 7%가 불법 체류자면 70만 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거고 LA 지역이 LA시요. 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정규적인 데이터 상으로만 10% 이럴 땐 항상 그것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400만 명에서 10%면 40만 명.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인데 우리와 같이 살아왔던 이웃이고 경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들이 온다는 겁니다. 물가가 비싸지고 장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을 해고해요. 엄청나게 해고합니다. 돈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세금 감면할 때 쓰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근데 공무원을 해서 다 이 연방 공무원 200만 명을 해고해봐야 전체적인 예산의 4%밖에 안 됩니다. 연방 공무원의 전체를 100%를 어떻게 해고하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면 그 공무원과 그 가족들 또 공무원들도 회사 다니려면 세탁소도 갔어야지 됐고 식당에 가서 뭐 너무 평소에 힘들게 일하니까 주말에 외식도 했고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굉장히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건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 생각이 있겠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던가 관세를 올린다던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 시행하는 이러한 궤도에서 가장 최선의 궤도가 되기를 최선의 어떤 곳에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전에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 많겠구나 경제적으로 이걸 우리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지비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선물로 더 드리는 셀리온.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미팅.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거의 처음으로 본인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된 때가 어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하나만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알루미늄에 관한 25% 관세 때문에 플라스틱을 더 쓸 수밖에 없답니다. 코카콜라 플라스틱 병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원래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알루미늄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재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플라스틱 하면은 뭐 며칠 전에 대통령은 어제 그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연방 정부에 그래서 전부 이제 들여오게 하겠다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만 보통 플라스틱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엄청나게 이게 분해가 안 되는데 500년도 더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플라스틱을 더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 또 미세 플라스틱 작게 조각조각 내서 동물들도 엄청 다치고 하는 독성 방출은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 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제 전에 러시아의 어떤 외교관으로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체포될 당시에는 선생님이셨죠. 63세의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마크 포겔이라는 분이 러시아에서 2021년도에 수감됐다가 지금 풀려났죠. 어제 풀려나서 백악관에도 갔고 대통령과 함께 만나기도 했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칸 학교에서 교사를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왜 3년 이상을 복역을 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른 어떤 농구 선수처럼 갈 때 뭐 베이프가 발견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거기서 선생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용 마리화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러시아하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도 같이 풀어줬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에 안 했어요. 안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제 이게 뭐 바이든 때 못한 걸 했다. 바이든 때도 많이 풀려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자도 나왔고 그 농구 선수도 나왔고 어쨌든 그런데 이 선생님의 가족들은 너무 서운해했죠. 그때 이 선생님이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분을 미국에 오게 했고요. 특히 이제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 이분을 주목을 해야지 되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그 당시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도 같이 골프를 쳤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중동 특사인데 얼마 전에 중동에 다녀오고 나서 가자가 부동산 개발 사이트다 이런 말들도 거기는 완전 철거 현장이야 이런 말들도 이분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고 러시아인데 러시아 뭐 대사 이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도 중동 특사가 가서 이번에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뭐 치어리더 비슷하게 중간에서 조금 다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 사람을 누구를 풀어줬는지 석방했는지는 아직 이름 같은 것을 밝히지는 않는데 미국 언론이 아니라 이건 러시아 매체에서 먼저 나와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뭐 교환을 하는 거죠. 수합하는 거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포로를 교환하는 것처럼 해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과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 내용은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실세가 일론 머스크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제는 완전 일론 머스크의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처음으로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하는 건데 기자들이 쭉 집무실에 대통령
그 유명한 책상 앞에서 대통령은 앉아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서 있었는데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늘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그 공식적인 자리에도 데리고 다녀서 아이가 아빠 그거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답을 하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또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법과 상관없이 법을 어기면서 감찰관도 해고하고 갑자기 경고도 주지 않고 의회의 허락도 없이 돈줄도 막아놓고 법원에서 그거 풀어라 하는데도 풀지 않고 이러니까 애매하고 모호하고 좀 힘들잖아요. 일론 머스크에게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좀 횡설수설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치 그 정부 효율성 부서가 아주 그 적대적으로 적에게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다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 해고된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좀 뭔가 규정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혹은 부인하고 비용 절감은 너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이 너무 사기를 많이 치고 부패를 너무 많이 했어. 증거는 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부 예산 삭감, 이 광범위한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방법과 그게 투명성이 있느냐의 문제죠. 나는 전혀 가혹하거나 급진적이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어제 쭉 한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거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을 이런 걸 하라고 선출하진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을 그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이고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내용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짜를 너무 많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아니 너는 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짜를 왜 얘기를 해야지 됩니까? 가짜를 얘기하면 혼선만 빚어지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인 USAID 그리고 한국이 아마 제일 큰 혜택을 본 게 바로 이 국제개발처 USAID일 겁니다. 그런데 이 USAID가 얼마나 부패했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근데 백악관에서 먼저 나왔어요. 백악관의 최연소 젊은 27살의 대변인이 아니 말이야 가자에 콘돔을 100만 1000만 5천만 달러 정도 분량의 콘돔을 가자에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왜 주느냐 이걸 안 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어제 기자가 아주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그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자도 아니고 모잠비크의 HIV를 없애려고 이제 그게 꼭 그리고 어떻게 콘돔이 6천만 달러어치를 콘돔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도 굉장히 과장된 거고 가자도 아니고 그리고 HIV 아프리카의 HIV를 막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병이 결국은 다 세계 모든 나라의 병이 되니까 그래서 했던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답은 본인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이 이거 봐라 이렇게 아주 부정부패야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쏴하고 X에 막 리트윗하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그게 가짜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가 일론 머스크의 답변입니다. $50 million of condoms was sent to Gaza. But after fact-check this, the program was to protect them against HIV. And how can we make sure that all the statements that you said were correct, so we can trust what you say? Well, first of all, some of the things that I say will be incorrect and should be corrected. 네, 그거는 바로 잡아줘야지 되고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미 이게 언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정부 효율처 부서라는 데서 이런 거짓말을 뿌리면서 일을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는 계속 이제 어깨 위에다가 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리베이트를 받았다. 아마 뭐 숨져서 지금 살아있다면 150세는 됐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뭐 그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뭐 어떤 사람은 1년에 10만 달러 받는데 수십만 뭐죠? 1년에 수십만 달러 정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산을 수천만 달러를 하느냐. 본인은 뭐 0에서 와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납세자의 돈을 강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후진 나라의 어떤 캠페인인지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뭔가 국가를 좀 몸집을 나쁜 기름을 빼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를 그럴 정도거든요. 이 USAID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USAID에 대해서는 뭐 첼시 클린턴이 USAID의 돈으로 뭐 1,000만 달러 집을 이런 얘기도 저는 거짓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 안 드리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도 없고 첼시가 클린턴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클린턴 재단이 이 USAID에서 돈을 지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 가짜가 지금 행정부에 엄청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가짜 이런 것은 수정돼야지 되고 내가 한 말 가운데서도 수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소용없어요. X로 다 퍼뜨려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방 법원에서 이제 그거 의회에서 다 지정한 곳이니까 빨리 사람이 숨질 수도 있고 다 필요한 곳에 봉급도 줘야지 되고 뭐 비영리기구 렌트비도 내야지 되니까 지급해라 하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법원의 그 판결이 있으면 그걸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법은 지키면서 항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은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추진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그 장부 같은 것을 이제 쿡하고 할 그런 시간, 장부 같은 것을 막 조작하고 할 그럴 시간을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그런 것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권리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그게 뭐 큰 나라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련돼서라든가 감찰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각 부서마다 다 좀 초당적인 그런 사람들로 놓고 그런 사람들은 신원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그런 감찰관들을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찰관 가운데서 해고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회사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제는 일론 머스크의 날이었지 트럼프의 날은 아니었다. 딱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줍니다. 일론 머스크가 더 일을 잘하도록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90일 동안은 연방 공무원 채용이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 90일이 지나고 나서도 연방 공무원 1명 채용하려면 4명이 해고되거나 나가거나 그 자리가 비울 때 4명 비워지면 1명을 채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제개발처 이 USAID 감찰관을 딱 해고를 해버렸죠.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감찰관이라는 게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뭐 다 국방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다 감찰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신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감찰관들을 지금 몇 명, 한 20명도 더 해고한 것 같아요. 연방정부 감찰관들을 이렇게 됐고 그 뒤에는 바로 또 이 일론 머스크의 도찌가 교육부에 거의 10억 달러 자금을 취소를 했습니다. 낭비다, 사기다,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 발전이 어떻게 할 때 학생들이 더 좋아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기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프로그램 보조금은 완전히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워싱턴주의 민주당 그 페리 머레이 의원이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는데 공립학교 굉장히 좀 큰 해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연방 공무원 해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방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찰관 같은 사람들을 해고할 때는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의회에 30일 전에 얘기를 하고 다 뭔가를 리뷰하고 해야지 되는데 의회에 그러한 것을 보내지도 않고 통고도 안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해고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피트 헥세스 이제 금요일에 뮌헨 안보회의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엎드려서 상원 인준을 해준 신임 국방장관이 나 국방장관이지만 대규모 국방부 예산 삭감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 그 대법원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직접적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제 플로리다주의 어떤 대학교에서 뭐 강연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부 관계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또 이미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자꾸만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이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잡지에 실린 그 글은 제가 잠시 뒤에 보도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방이냐 로컬이냐 상관없이 마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그 바이크 레인 같은 것도 다 없애기를 원하고요. 기타 등등 아무튼 에너지는 무척 많은 것 같아요.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뉴올리언스에 무슨 슈퍼볼 게임도 가고 하다가 또 러시아에서 풀려난 사람들도 맞이하고 하면서 작은 모든 일들을 지금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또 다른 미국의 구류된 사람이 오늘 또 풀려났다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만졌더니 제가 무슨 손도 아니고 안경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하죠. 벨라루스에서 3명의 미국인들이 또 풀려난다 하는 것을 지금 백악관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뉴스죠. 자, 좋은 뉴스고요. 좋은 뉴스인데 오늘 뉴스가 엄청 많아서 제가 준비한 것에 3분의 1 정도는 못하고 방송 끝날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일본 잡지 니케이 아시아라는 일본 잡지에서 디엔 루옹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분은 비엔나미즈예요. 이름에서 알려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싱가포르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를 대규모 이렇게 삭감하거나 완전히 지금은 뭐 지원을 중단을 했죠. 이런 결정은 아시아 전역에서 뭐 딱히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미국을 참 믿지 못할 나라구나 이렇게 신뢰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도 모든 지금 미국이 빠지는 곳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대요. 중국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요 파트너라는 게 아시아에서의 여러 그 국가들 소외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이 아시아에서 더 아주 강한 발판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USAID 하면은 카이스트와 연관이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가 71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600만 달러를 지금으로 치면 막 몇천만 달러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뭐 3, 4천만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를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이 카이스트가 한국이 경제 발전에서 기술 분야를 선도했었던 곳이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는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USAID, 미국 국제개발처가 엄청나게 지원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건 한국의 경제 개발의
주역이 그 가운데 주역이 USAID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정근모 박사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카이스트 원래의 이름일 때 31살, 제가 35살인 줄 알았어요. 31살 때 그 부원장을 가면서 이분이 그 전기공학과 교수도 하셨다고 하거든요. 물리학과, 한국에서는 뭐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응용 물리학을 공부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시스템을나 미국 시스템을 좀 아니까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딱 당첨이 된 거죠. 미국도 그냥 한국을 도와줬겠습니까? 한국이 1971년부터 이미 안 거죠. 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이스트가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케냐 같은데 또 비슷한 것을 만드는데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순환이죠. 선순환을 해온 미국이었는데 그걸 이제 딱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이 돈이 있으니까 뭐 남미 쪽에도 그렇고 뭐 동유럽 쪽에도 그렇고 안 들어간 뭐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는 그런 글을 제가 아무튼 이 니케이 아시아에서 디엔 루옹 씨가 쓴 글을 읽으면서 이런 한국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이니까 글로벌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AP통신 기자를 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기자회견하는 거 취재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막혔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AP통신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게 전통이에요. AP가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승자야 하고 그건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주지사 선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AP가 확실하게 이 사람이 승리입니다 하고 체크해주면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지명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일해야지 되는 것들을 통일하는 곳이 AP통신입니다. 그런데 AP통신이 어제 백악관 그 취재 쫓겨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멕시코만을 AP통신은 그냥 멕시코만이라고 우리는 쓰겠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이 AP통신의 전통처럼 멕시코만이라고 불리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전통이 있는데 UN 같은 데서도 인정하는 것도 있고 400년 넘게 우리가 멕시코만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이거 미국만이라고 불러 해서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뉴스를 전하면서 많은 세계 다른 나라에 혼돈도 줄 것이고 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그 뜻은 인정하지만 멕시코만이라고 부르겠다. 대신에 이 맥킨리 그 알래스카의 맥킨리 봉을 원래 원주민의 이름을 따서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돌려줬던 걸 멕시코만으로 또 되돌렸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관세맨이라고 윌리엄 맥킨리 25대 대통령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맥킨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영토 확장한 것도 맥킨리였고 해서 그런데 이 AP통신은 맥킨리는 우리가 맥킨리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그건 AP통신이 미국에서만 하는 거니까 미국에만 해당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멕시코만은 세 개 다 해서 안 된다 했더니 이것 때문에 결국은 괘씸죄에 걸려서 취재실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 기자협회들이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줄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데 AP통신과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수정헌법 1조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놀라운 행위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아니 대통령이 멕시코만 날도 만들었는데 말이야. 2월 9일인가 그랬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 감히 AP통신 너 따위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 기자클럽 또 그 내셔널 그 프레스 클럽도 백악관의 행동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어떤 행정부도 이런 그것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백악관 지금 막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백악관이 그러니까 국방부도 뭐 뉴욕타임스, NPR, MBC, 폴리티코, 뭐 워싱턴 포스트, 힐 이런 데를 다 없애버리고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데 무슨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이런 데까지 그리고 뭐 데일리 콜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극적인 그런 곳이고 루머가 많이 퍼지는 곳인데 터커 칼슨이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뉴스맥스 그런 데를 이제 뒀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거침없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이겼는데 하면서 지금 모든 일을 해가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그 진행이 계속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통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는 뭐 대통령이 된 이후의 통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며칠 있으면 2월 20 며칠 24일인가 22일인가 그렇죠. 3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아직 기사를 읽지는 못했는데 대강 이렇게 보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이 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했다. 아무런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과는 대화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조금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요르단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가서 그 회담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가자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받으라고 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또 이것도 많이 혼돈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마스가 전원 인질을 토요일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이건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스라엘 대통령은 아니 전원은 아니고 원래 예정됐었던 3명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 이어지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덴마크령 자치권은 좋지만 그린란드를 산다고 하니까 우리도 캘리포니아주를 사자 하고 청원을 하는데 한 50만 명이 목표인데 20만 명이 벌써 서명을 했대요. 트럼프가 뭐 캘리포니아 싫어하잖아. 아마 팔 거야. 농담 비슷한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